블로그 먹튀 들어보기만 했지 태어나서 처음 당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무조건 혼자 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열정어터 윤미입니다. 우선 제가 사실 화장을 하고 영상을 촬영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속 영상 촬영이 미뤄지더라고요. 상황을 빨리 전달하는 게 화장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단은 지금 블로그 체험단에 관련된 영상을 1개 올렸고 하나를 이미 더 촬영을 해놨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아직 편집을 하지 않았고 올리지 않은 이유는 그거를 올린 게 무색할 따름입니다. 너무 창피한데 블로그 먹튀 들어보기만 했지 태어나서 처음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말씀을 드린 뒤에 그거를 통해서 느낀 거를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11월 말일에 제가 블로그 체험단 3차를 모집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보내자마자 제품을 받자마자 리뷰를 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늦어도 다음날 써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정말 엄청 많았거든요. 13명을 모집을 했었는데 그중에 3명 빼고 10분은 전부 기간 안에 리뷰를 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3분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 3분 중에 이제 한 분은 그래도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바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셔서 해결을 해주셨고 2분이 문제인데 이 2분이 지금까지 저를 좀 속썩이고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이 근데 한 분이 아니라 2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왜 2분이라고 하냐면 A랑 B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둘이 같은 지역에 살더라고요. 방문자 수도 되게 비슷하고 글 쓰는 형식도 비슷하고 그 사람들한테 다는 댓글, 매번 댓글 다는 사람도 똑같고 그래서 그냥 저의 추측으로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저의 추측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고 어쨌든 이 2분의 걸 밝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황만 설명드릴게요.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11월 말일쯤 이제 모집을 했었고 12월에 그거 해서 제가 12월 5일 날 발송을 했어요. 제가 그때 사실 지금 제가 손이 결절종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또 재발해서 지금 말썽인 상태예요. 그래서 결절종이 굳이 아프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혹이 생긴 거거든요. 그 손을 너무 많이 써서 거기 힘줄 있는 그런 데에 혹이 생긴 거래요. 그래서 아프지만 않으면 수술하지 않고 그냥 평생 가지고 가도 되는데 저는 이제 통증이 계속 있어서 문제예요. 요즘은 병도 잘 못 따고 차 문 손잡이도 이렇게 열면 여기가 너무 아파서 이쪽으로 이렇게 열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손을 못 쓰고 있는 상태인데 그때부터 계속 아팠어요. 이미 그 전부터 아팠었고 블로거 분들한테 제품을 빨리 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주말에 미친 듯이 일을 해서 남자친구가 도와줘가지고 12월 5일 날 발송을 했어요. 근데 12월 6일에 이제 받았다는 그 택배사 내역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안으로 리뷰를 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좀 기다렸다가 너무 바로 또 연락하면 또 보채는 걸까봐 그리고 또 보채면 또 글 써주기 귀찮고 싫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받고 싶은 마음에 보채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냈죠. 그래서 3분한테 보냈는데 그 3분 중에 한 분은 바로 해주셨고 한 분은 출장 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체험단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제품이냐고.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고 자기가 출장 갔다 오면 쓰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그분도 그 다음날 보니까 뭐 코로나여가지고 자가격리 때문에 그게 회사에 있어서 당장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해서 밀어드리고 편의를 계속 봐드렸어요. 왜냐면 이제 아픈 거랑 출장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사실 애초에 기간 내에 썼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테지만 어쨌든 저는 의뢰 입장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냥 다 이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사람인데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글을 써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네 그러세요 하면서 밀어줬고 그리고 한 분, 이분이 제일 문제인데 이분은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메일을 보냈는데 읽었는데 답장이 없는 거예요.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도 읽었는데 답장이 없어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이 사람 블로그에 글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냐,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게 이러고 봤는데 12월 중순까지 글이 올라와 있고 제가 연락드린 건 말일이었어요. 12월 말일이었는데 그때는 또 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무슨 일이 생겼나 이런 걱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일단 전화를 해보자. 만약에 이 사람한테 정말 생사에 문제가 있는 거면 가족이 받아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신호가 중간 정도 가다가 거절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문자를 보냈죠. 근데 이제 읽었는데 또 답변이 없어서 좀 있다가 한 몇 시간 있다가 다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또 신호 중간음이 가다가 중간에 이번에 핸드폰이 꺼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100% 잠수구나. 내가 이 사람의 안위를 걱정할 게 아니었구나. 그냥 먹튀를 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가 이제 크리스마스 전이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만 기다릴 테니까 그때까지만 글을 좀 써달라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도 연락이 없어서 크리스마스 때 당연히 안 써줬죠. 그리고 그 아프다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때까지 안 써줬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일단은 잠수 탄 사람한테는 제품값 청구를 하겠다. 환불을 돈을 달라 이렇게 해서 계좌번호랑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아픈 사람한테는 다시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아픈 사람이 뭐 직장 동료한테 부탁해서 사진을 해가지고 찍겠다, 쓰겠다 이렇게 해서, 솔직히 이 정도면 뭐 많이 이해를 해드린 거니까 알겠다 그럼 써달라라고 하고, 그 사람한테도 그렇게 보냈어요. 오늘 저녁까지 안 하면, 그 잠수 탄 사람한테 오늘 저녁까지 그 리뷰를 써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겠다, 소송까지 가겠다, 그렇게까지 얼굴 붉힐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보냈더니 그날 밤늦게 썼더라고요, 글을. 그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둘 다 그날 밤늦게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둘 다 제가 분명 메일에 사진 15장 이상, 영상 1개 이상, 글 1000자 이상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사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기간 내에 써주고 그렇게 썼다면 제가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쨌든 기간 내에 써준 게 어디냐라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일단은 사진이 10장이었고 동영상은 당연히 없었고요. 다 같은 각도에서 제품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제품을 두고 그냥 앞에서 한 번, 옆에서 한 번, 옆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찍은 거예요. 누가 봐도 되게 그냥 한 5초 만에 찍을 정도? 1분도 안 걸릴 수준으로 찍었더라고요. 그렇게 늦어놓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넘어갈까 생각을 했어요. 오빠도 그냥 넘어가라 그러고, 너가 왜 괜히 그걸로 감정 낭비하냐 이러면서 넘어가라고 하길래 아 진짜 그냥 넘어갈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신 분들이 저 말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이 한두 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업체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람들 리뷰 필요 없어요. 뭐 어차피 상위 노출 되지도 않았고, 굳이 뭐 없어도 알아서 내 사업은 잘 굴러가는데, 그리고 지금 손 때문에도 또 사업을 접어야 되나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라서 그 사람들 리뷰 따위 없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뒤집어 엎을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계약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리고 그 아픈 사람한테는 그냥 사진만 더 몇 개 추가해달라고 했어요. 그 잠수 탔던 사람한테는 글을 아예 삭제하고 다시 올려달라 했어요. 수정을 하게 되면 상위 노출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블로거분들도 글을 수정 안 하고 뭐 크게 바뀌어야 되면 삭제하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삭제를 하고 다시 써달라고 했고, 근데 아무런 콜백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저는 그렇게 문자 보낸 지 좀 됐어요.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아직은 내용 증명 발송을 안 했어요. 왜냐면 드디어 내용 증명 발송을 했습니다. 좀 기다리고 싶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내용 증명 쓰는 거 귀찮기도 하고, 근데 귀찮은 걸 다 떠나서 쓰라면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인간된 도리로서 이 정도 기다리면 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게 없는 거 보면 아무래도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생각이고, 그리고 뭐 이것도 콘텐츠가 되니까 그래 나 이걸로 콘텐츠나 해서 각종 SNS에 다 올려버리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 다 영상 찍어서 올려볼 생각이고, 우선 제가 일단 알아본 거는 내용 증명은 발송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하게 되면 증거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내용 증명은 발송할 거고, 그리고 소송을 해야 된대요. 이게 경찰서 가서 민원실 가가지고 신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쨌든 소액이라도 그렇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일단 소장을 작성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변호사 선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만 200~300이 든대요. 근데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변호사 선임 없이 저 혼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게 거액이든 소액이든 제가 그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얼굴도 볼 겸, 모든 블로거분들이 욕먹이는 행동이잖아요. 솔직히 이게 협찬을 저도 받는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옛날 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블로그를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나 이럴 줄 알았지, 솔직히 이분은 블로그에 글도 되게 많았고 방문자 수도 높았거든요. 아, 내가 정말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블로거 선정할 때 일부러 저는 방문자 수가 얼마 없어도 정성껏 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뽑았거든요. 왜냐면 저도 방문자 수가 얼마 없었던 적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많지는 않은데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도 그걸 몰랐던 때가 있었고, 그치만 정말 열심히
열심히 하려고 글을 정말 사진도 정성스럽게 찍고 글도 열심히 썼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저는 방문자 수는 따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그분들이 찍어주시는 사진으로 내가 내 공식 인스타에 올리면 그것도 어쨌든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니까 방문자 수가 없더라도 사진을 잘 찍어주는 사람들을 뽑자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방문자 수가 또 많으면 좋죠. 물론 왜냐면 글 쓰는 법도 알고 어쨌든 그만큼 글이 많아서 이제 방문자 수가 많으면 신뢰도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뽑았는데 내가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배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을 좀 더 꼼꼼하게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제가 앞으로는 체험단을 모집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가이드라인 부분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서 제가 그냥 느꼈던 거, 앞으로 저처럼 소송을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근데 만약에 소송을 할 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유리한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을 좀 첨부해서 만들 예정이고, 일단 다음 블로그 영상은 아마 원래 찍어놨던 거 그냥 그대로 올릴 생각이에요. 법률 상담을 받으러 1월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소장 접수할 거고, 거기서 다 도와주신대요. 소장 같은 건 스스로 쓰면 법원에서 안 해주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또 안 되잖아요. 열심히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썼는데 그럼 안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다 예약을 해둔 상태랍니다.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도 무조건 혼자 해보는 거 추천드려요. 근데 오픈 채팅방이 조금 위험한 것 같긴 해요. 대부분 오픈 채팅방에서 구했던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고, 근데 어쨌든 본인 블로그가 본인의 명함이고 본인의 신분증인데 왜 그렇게 양심을 팔아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기 사업자의 SNS 계정을 조금 활발히 운영해서 그걸로 체험단을 모집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말이 너무 많았고 빨랐죠? 제가 너무 또 말하니까 또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또 그것도 영상으로 남겨볼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네요. 제가 작년부터 삼재였거든요. 원래 삼재 이런 거 안 믿는데 삼재가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